곳에 공문이 일제히 도착합니다. 보낸 곳은 행정안전부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회의체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혁신 어벤져스라는 가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범정부 회의체가 만들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참석자는 젊은 공무원으로만 채워집니다. 만 19에서 39세, 5급 3관 이하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10년 이내인 4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산업, 외교, 안보 등 6개 분과로 나누되 기존 공직 관행을 탈퇴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령과 직급이 특정 세대에만 편중된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칫 젊은 세대가 선배 세대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회의체는 다음 달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이번 보도 역시 저희 뉴스라인의 단독 보도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입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노인 실명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쩐 일인지 이 병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질병을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취지인데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윤태용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찬 씨는 황반변성으로 양쪽 눈의 중심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글을 읽는 등 사물을 식별할 때는 주변 시력을 이용해야 해 사선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돋보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조 씨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약물 치료를 받는데 올해부터 진료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번 주사에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교정시력 0.1 이하면 약제 사용을 중단하는 조건을 만들더니 올해 1월에는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나빠져야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고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악화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3기까지는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치료 안 해주고 결국 4기가 됐어. 그러면은 치료를 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과 진료는 무엇보다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증세가 경미하다고 제외하고 증세가 악화된 후에는 너무 악화됐다고 제외하는 보험 적용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게 맞냐고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TV조선 윤태영입니다. 자, 사장은 윤태영 기자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건강보험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올 들어 450개 가까운 질병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했는데 기준이 강화된 건 이것 단 하나였습니다. 고령화로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자로 349개 질환의 산정특례 기준을 고쳤습니다. 348개 질환의 등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웬만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변경 취지였습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거의 등록자가 이거 예쁜 속으로 나왔다 들어가. 기준이 강화된 항목은 노인성 황반 변성이 유일했습니다. 봐봐. 재원이 한정되는 탓에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질환별로 중증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왜 유독 노인성 황반 변성만 기준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는 2011년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49만 명, 2018년에는 5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탓입니다. 모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정작 환자가 급증하는 질병을 제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유럽과 미국도 때이른 폭염에 심각한 초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주 49도가 예보되는 등 그야말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의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섭씨 30도를 넘어선 아주 쌀이 싸가. 파리. 인건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로에게 그냥 물을 15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더위가 나오는데 쉽게 감자는 가시지 쌀이싼데 그렇게 기온은 더욱 올라 식구들 유럽 먹으러 막 곳곳에 빼고 40도가 넘는 그냥 폭염이 폐가로 아까 기승을 부릴 나이가 든 전망입니다. 사람들 프랑스 기상청은 일부 지역 기온이 엄마, 이번 이제 안 한다. 주말에 하늘 머리에 40도에 땀이 아니면 비야? 뭘 스페인 기상청도 최고 아닌가 보다.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독일도 40도를 웃돌아 6월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42도.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때이른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2003년 더위로 약 15,000명이 사망한 프랑스는 나 이거 다네 폭염경보 건데 중 두 번째로 높은 황색경보를 발령하고 노숙자 쉼터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가 쉽게 시켜라 그랬지 금방 왔다 개인적 한대서 맞는 거 갚아갖고 현지 시간 22일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18개월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날 텍사스주 최고 기온은 33도로 아버지는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차에 둔 채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이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선수촌에서 남자 선수들 간의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때문에 쇼트트랙 대표 선수 16명 전원이 퇴촌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대충은 뭐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체력 증진을 위한 암벽 훈련도 중 국가대표 A 선수가 후배 B 선수의 바지를 벗기는 돌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던 만큼 수치심을 느낀 B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즉각 감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진천 선수촌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기간 회의가 심각하다고 판단, 대표팀 16명 전원을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자꾸 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새롭게 좀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그래서 전 훈련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A 선수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 선수는 수면장애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상습적인 성희롱은 없었다며 퇴촌과는 별도로 A 선수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A 선수를 포함한 선수 전원은 오늘 선수촌에서 나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파문 이후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 숙소 무단 출입으로 무리를 빚은 게 불과 4개월 전 쇼트트랙이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육군 8사단 10연대 1병 양순영. 그는 국립현충원 위패의 관등 성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엄마 오늘 6.25야? 1995년 40년 넘게 제사를 모셔오던 부인과 형제에게 그의 편지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편지 끝봉에는 반세기 전 고향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순영은 6.25 때 포로로 잡혀가 40년을 아우지 탄광에서 노역했습니다. 고향 주소를 잊어버릴까 봐 하루 몇 번씩 변해였다고 합니다. 진폐증으로 사위어가던 그가 마지막 소원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이 3년을 애쓴 끝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한 맺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5년 뒤 세상을 떴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끝자락에서 국군 포로들의 애타는 편지 50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거친 세월을 못 견뎌 이제는 잘해야 500년쯤 살아있을 거라지만 대한민국 정부에겐 잊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6.25에서 잊힌 것이 어디 일뿐이겠습니까? 오늘 많이 먹네. 원래 6.25를 잊힌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그러게 할머니.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유를 지켜낸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6.25 기념일이면 미군 전사자 3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한 명씩 꼬박 사흘 동안 불러서 기립니다. 까랑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6.25 호국 영령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의 전쟁 유공 수훈자를 국군의 뿌리와 연결지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연설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은 다른 곳 눈치를 살피는 듯한 행태를 보여오더니 급기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별 조사를 안 받고 둘이 원래 둘이 보내겠어.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큰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취임 후 공식 행사에서 6.25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처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다룬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이런 전쟁에서 저자는 미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6.25 기념일인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절실하게 들리는 말은 없을 겁니다. 이 닭은 내일 먹었다야. 6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6.25는 살아있다였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치킨만 갖고 갈래? 또 밤에는 전국으로 속되는 모레 오후까지 예상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10에서 40mm 정도인데 제주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고 8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폭염주의보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춘천 33도, 대구 31도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20도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는 맑고 남부는 비가 오는데요. 새벽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오고요. 폭염은 목요일에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25 날 들여다닌 엄마 엉덩이 있는데?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있다. 야, 얼마나 쿠폰 잘못된 게 아니야. 너 쿠폰 못하는 기가 끼고 놀라운 순간을 TV조선과 함께하는 방법. 먼저 PC나 스마트폰으로 TV조선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제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TV조선 제보라고 치고 친구 추가해서 채팅하기. 여러분의 놀라운 순간은 뉴스가 됩니다. 제보하고 싶을 때 TV조선. 그냥 누구야? 그냥 소리. 55 burger please. Where are we? 195 해시브라운 버거입니다. Wow, future burger. 195의 맛은 계속됩니다. 여기 와서 또 할인카드 줬어. 초점도 아는데 또? 여기 회원이잖아. 더 강력해진 멤버십 혜택? 오직 6.25에서 즐거움은 여기부터 여기요. 저 냉장 안 넣어도 돼. 응, 이거 치킨. 내일까지. 이형이 맛있어. 홈라이프 SUV 베뉴. 제주 여행 가장 잘하니? 페리를 선택하니? 내 차 타고 가기로 하니? 댕댕이도 함께하니? 아, 한일고속 페리로 여행하니? 베리굿 페리굿 한일고속 페리. 누가 예를 들어? 으쌰!
올라가는 청춘들을 위한 누가 의리도 잘 만났다. 누가. 나무 몇개 한 개짜리 나무. 여명천사. 여명천사. 컵에 정말 담을까? 좋아요. 나무는? 아니 그릇에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바꿀까? 많아 보여요. 너 더 먹어. 밥 먹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세요?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전자증권 제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소스 여기 또 있지 뭐. 나도 모른다. 아직도 종이증권으로 보관하세요? 증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전자증권 제도.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경험하다. K7 프리미엄. 여기서 뜯어 먹어. 이게 저거 참가 뭐 토레 같은 게. 그거까지는 먹고 내일 먹을 거야. 그거 목인데? 그래? 이어서 하나 아내가 그냥 뜯어 먹어. 아, 나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만 먹어. 파워리티 상대 역으로 데스를 캐스팅. 그 좋은 마이크로는 신입도 갈 건데 이거 하나 시술 못 갔으니까 불쌍하지. 하나 뜯어볼까? 뜯어봐봐. 엄마, 너 먹어봐. 나게 무슨 맛입니까? 어때? 맛있지? 한국에서요. 도난동이 제일 비싸요. 진짜요? 12개. 근데 이제 그만 먹을래. 마지막으로 콜라 ASMR. ASMR라니. 내내 치킨 맛있었습니다. 왜 안 보여드렸냐면 치킨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냥 처음에는 ASMR 하려 했던 거지.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